제30화 베르타의 여행 세 번째 이야기 카뷰레터. 베르타와 두 아들인 오리겐과 리아르트가 여행하고 있는 8월의 하늘은 뭉게구름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있었다. 모터바겐의 위에 앉아 길을 가고 있는 세 명의 모자는 시원한 바람으로 인하여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어느덧 시간은 정오를 지나고 목적지인 포츠하임에 많이 도달해 있는 상태였다. 베르타는 냉각수와 연료인 리그로인을 보충하면서 별탈 없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잘 가던 모터바겐이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길에서 멈춰버렸다. 베르타는 또 어디인가 고장났다는 생각을 하고 모터바겐을 내린 후 뒤편에 있는 엔진이 있는 곳으로 갔다. 베르타는 연료와 냉각수 그리고 엔진의 여러 부분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베르타는 모터바겐이 그냥 시동이 꺼진 것으로 알고 모터바겐의 플라이휠을 다시 돌렸다. 모터바겐은 시동이 걸리는 듯이 움찔움찔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베르타는 모터바겐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엔진의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것임을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고 연료가 엔진에 공급되는 부분을 점검했다. 유심히 점검하던 베르타는 연료가 엔진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이물질로 막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 막혀있는 부분이 기화기, 즉 현재 카뷰레터라고 불려지는 부분이다. 이 카뷰레터라는 것은 연료와 공기를 적절한 양으로 가장 이상적인 혼합 비율을 만들어내는 부품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연료와 공기의 최적 혼합 비율은 공기가 1일 때 연료가 14.7이 최적의 혼합 비율이다. 그러나 운전 상태나 도로 상황에 따라 혼합 비율은 달라진다. 이 카뷰레터의 성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조절이 알맞지 않으면 엔진의 본래 성능이 발휘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엔진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까지도 한다. 카뷰레터는 향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머신에 사용된다. 그리고 향후 디젤 엔진에서 카뷰레터는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젝션이다. 현재 디젤 인젝션에는 14번째 그린 포드의 꿈에서 언급했었던 피에조 인젝터가 대부분 쓰이고 있다. 인젝션과 인젝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실린더 내의 연료를 고압으로 뿜어내는 부품이 인젝션이고 이 인젝션 안에서 연료를 뿜어주는 작은 부품이 바로 인젝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가솔린용인 가솔린 직접 분사 시 인젝터가 태어나게 된다. 카뷰레터와 인젝션은 연료를 효과적으로 엔진에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카뷰레터는 기계적으로 연료를 제어하는 것이고 인젝션은 컴퓨터가 연료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뷰레터에 비해서 인젝션이 연비가 매우 좋지만 카뷰레터에 비해서 출력은 떨어진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막힌 카뷰레터를 발견한 베르타는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카뷰레터를 뚫어주려 하였다. 허나 얇은 파이프 안을 뚫을 만한 도구가 없었다. 도구가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순간 오리겐의 눈에 베르타의 모자가 들어왔다. 그는 무엇인가 떠오른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재빠르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흥분한 목소리로 베르타에게 말했다. 오리겐은 어머니의 모자에 꽂혀있는 핀을 가리키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제서야 베르타는 자신의 모자에 있는 핀이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하여 파이프 안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기 시작했다. 말끔하게 닦아낸 후 모터바겐의 플라이휠을 돌려보니 다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었고 새 모자는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다.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모터바겐의 위에 올라탄 이들은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구독하고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